최근 들어 지속가능한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지속가능한 패션, 지속가능한 디자인,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 ESG. 그 중에서 ESG 경영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을 의미하는 environment의 E, 사회를 의미하는 social의 S,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governance의 G, 앞글자를 따서 ESG라고 합니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재무적 요소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고 투자를 진행했지만 재무적 요소만을 보고 투자했을 때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보다 어떤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근로환경 개선, 고용 평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하는지, 이런 비재무적 요소를 중점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재무적 성과가 좋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한순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비재무적 성과가 나쁜 기업은 기업 전체에 리스크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SG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이며 앞으로 비즈니스 승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ESG라는 말은 1950년대 일부 경제학자 사이에서 이미 논의되었는데요.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 기피 대상이었던 ESG는 왜 이제서야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으로 이제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가 되어버린 시대, 2021년 상반기만 해도 전례 없던 규모의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잠기고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로 인한 해안 지역 지반 침하 문제로 홍수 136건, 산사태 32건, 폭풍 25건, 해일 5건 등 올해 1월에만 약 200건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 지역에서는 2월 폭우가 내린 적도 없었는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히말라야 산맥의 녹은 빙하 때문이었습니다. 서유럽에서 7월 집중홍수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며 탄소 중립에 앞장섰던 독일이 큰 피해를 입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장저우에서는 7월 연간 평균 강수량과 비슷한 수준의 비가 불과 며칠 동안 내렸습니다. 당시 폭우로 운행이 힘든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물로 인해 지하철이 침수되었고 미처 구조되지 못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경우에는 2월 텍사스에서 30년 만에 한파가 닥쳤고 올해 여름 캘리포니아에서 기온이 54.4도로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며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뜨겁게 달궈진 땅과 건조한 공기는 대형 산불을 야기시켜 캘리포니아에서는 서울의 5배 면적을 삼켜버린 산불 딕시, 현재 2달째 계속 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폭염과 그로 인한 산불은 지중해 인근 주변 국가도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는 서울의 약 1.7배 면적이 타버렸고 이탈리아, 알제리, 터키 등 여러 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세계 최대 침엽수림 지대가 산불로 뒤덮여 한반도의 73%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 세계 대형 화재는 결과적으로 탄소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많은 전 세계 노력들이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홍수, 태풍, 폭염, 한파 등 여러 자연재해는 있었지만 확실한 건 작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ESG 경영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기업들과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ESG 경영을 외면한 한국전력의 경우 2017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투자한 돈을 빼버렸습니다.
이유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노르웨이 의회에서 기업의 매출액에서 석탄 발전이 30% 넘으면 투자를 금지하라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9,000조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 자산 운용사는 2020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 중인 한국전력에게 서한을 보내 투자를 하는 근거를 밝히든지 아니면 건설을 중단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서한 중에는 석탄 투자는 기후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기후 리스크는 곧 투자 리스크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 블랙록 자산운용사 CEO 레리 핑크는 전 세계의 유수 대기업들의 주주 자격으로 서한을 보내 2050년까지 탄소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 사업 계획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즉 블랙록 자산운용사와 역행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 철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 때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한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파리 기후 협정을 재가입하고 환경 관련 산업과 인프라에 2,200조 원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이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개인 역시도 분리수거, 지역사회 활성화, 기부 등 더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우리 역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 행복을 전달하는 배달원 딜리버리 해피니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